안 돼요. 그냥 두 개로 보낼게. 자,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건 결국 이 길이가 얼마인지와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해석을 해볼게. 일단 A점과 B점은 얘랑 얘랑 만나는 곳이야. 즉 K 사인 X와 코사인 X가 만나는 곳이야. 그럼 니네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탄젠트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 지난번에 해봤지.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고 K로 나누는 거야. K 코사인 X로 양변을 나누면 여기는 K는 날아가고 코사인 분의 사인 X 이렇게 남게 되고 K 코사인 X 나누면 코사인은 나눠주고 K분의 1 이런 개념이 된다. 즉 탄젠트 X가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X 값이 K분의 1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탄젠트 X 그림을 조금 생각해 봐봐요. 그래서 여기다 탄젠트 그림을 내가 살짝 그려볼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를 그려놓고 탄젠트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그림과 K분의 1이라고, K는 양수 취급 한번 해볼게요. K분의 1이라는 값이 여기라고 치면 그 만나는 점 하나가 여기 있을 것이고 또 만나는 점이 여기 되는데 알파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K가 숫자가 안 정해졌으니까. 그래도 이건 알 수 있지 않냐? 알파와 베타 이 간격이 얼마가 되는지는. 이 간격이 얼마죠? 똑같은 y값 나오는 자리. 탄젠트 주기가 얼마야? 파이지. 그러니까 여기 자리하고 이 자리는 한 주기만큼 움직인다. 당연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고 할 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 하면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파이만큼 되는 거야, 사실. 자,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자리가 알파이고 그 다음 만나는 자리 여기가 베타이긴 한데, 그죠? 이 베타가 알파보다 파이만큼 더 온 자리라고. 문자를 두 개 쓰지 말고 알파와, 그러니까 이 간격이 얼마인가 사실. 여기 내가 그림을 살짝 내려볼게. 요 간격이 파이만큼 될 거야 현재. 이 그림으로, 실제 이 그림으로 환산해서 얘기했을 때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가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이 간격은 파이만큼 되는 거지. 돼요? 그러면 A점 쓸 수 있다니까? A점을 코사인 알파, 알파 콤마 코사인 알파로 써도 되고 알파 콤마 K 사인 알파로 써도 돼. 근데 굳이 미지수 있는 점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A점을 알파 코사인 알파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 코사인 베타에 해당되지만 이 B라고 하는 점, 요 B라고 하는 점이 알파에서 파이만큼 온 자리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파이. 이러면 어색할 것 같지만 순서만 바꿔 써주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알파인 거야. 그럼 우리 삼각함수 기본할 때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 안 바꾸니까 코사인 그대로 써. 근데 이게 3, 4분면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어야지.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파이가 x좌표고 y좌표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고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시점 위치를 찾아야 돼. 왜냐? 이 길이를 알고 싶다면 여기 x좌표가 알려져야 이 값하고 이 C점과 D점 좌표를 써야 D점의 y좌표하고 C점의 y좌표를 빼서 세로 길이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간격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도형 들어갑니다. 아까 1대3이라는 거 잊지 말고 봐봐. 여기서부터 요 빨간 선을 생각을 했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된다는 개념으로 봐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직각삼각형 개념으로 봤을 때
한 칸, 두 칸, 세 칸이면 이 X좌표들처럼 생긴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이 개념이라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라고 지금 보여놓은 거냐면 파이만큼 된단 말이야.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거 한 칸당 2분의 파이씩이 되는 거지. 따라서 C점 여기 C점은 B점하고 C점하고 요 간격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 이게 파이니까 이렇게 자르고 그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또 2분의 파이, 그치? 그게 도형이 들어가 있다는 그 얘기랑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간격이기 때문에 이제 C점의 X좌표는 B점 X좌표에다가 2분의 파이만 더 더하면 된단 말이야. 이걸 막 교점을 실제 찾아서 쓰는 거 없단 말이야. 지수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 C점 좌표, 여기 B점 좌표예요. C점 좌표를 표시해 볼게. 그럼 C점 좌표는 알파 더하기 파이에다가 또 2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알파 더하기 2분의 3파이 위치까지 가 있는 거야. 그러면 C점의 Y좌표도 쓸 수 있는 게 이 노란 그림이가 지금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사인 그림이죠. 그러니까 K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라고 쓸 수 있다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힌트 아까 그랬지 이게 이렇게 또 등분되면 이렇게 등분이 돼도 여기가 또 이런 간격이잖아.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세로로 쳐다봤을 때 이제 빨간 걸로 먼저 그려볼게요. 이제는 그림 알아보기 힘들 수 있으니까 잘 봐. 요렇게 잘라봤을 때 요렇게 잘라도 요게 또 3등분이 된 거라고.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라. A하고 B점 사이에 높이 간격이 있을 거야. 이 높이 간격의 절반만큼을 더 내려간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걸 갖다가 외분점 공식 내가 안 쓰려고 하는 중이야. 되도록 그냥 비율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봐봐. A점이라는 게 알파 콤마 코사인 알파가 되고 B점이라는 게 알파 플러스 파이에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된단 말이야. 그럼 C점이라는 게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 자리가 되는데 그래프 위에 있는 점으로 해석할 때는 요게 맞지. 그런데 그냥 이 세로 간격으로 쳐다보면 요 간격의 절반만큼이 더 내려가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값 차이가 얼마야? 2 코사인 알파죠. 이 높이하고 여기가 코사인 알파라고. 그 다음 B점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그러니까 이 간격이 2 코사인 알파니까 반을 또 쪼개보면 한 칸당 코사인 알파씩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C점의 Y좌표는 여기서부터 코사인 알파 더 내려가니까 이거 빼기 코사인 알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로 표시된다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시되는 점이다 이 얘기지. 여기까지 돼? 다 왔어 이제 끝이야 거의. 그러면 아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으로 표시한 이 y좌표와 외분점 관계로 해석한 이 y좌표 C점의 y좌표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네.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니까 홀수 그러면 바꾼다. 즉 코사인으로 바꾸고 알파 써준 다음에 얘가 4사분면 위치이니까 사인 음수 즉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개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C점의 그래프상의 값으로 하면 마이너스 K 코사인 알파 얘가 C점의 Y좌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점이 되는 거야. 얘랑 얘가 동일한 점이라고. 그럼 K 얼마면 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K 얼마야? 2죠. 보여? 그래서 K가 2라는 걸 구해서 저 fx라는 식이 2sin x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림 잘 그린 것 같아요. 요거 2배만큼 잘 높여서 그랬어. 네, 그림처럼 그린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 딱 그래서 자로 대보고 수능 시간에 높이 2배인데 K2인데 막 이러면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 근데 그냥 아휴 이게 뭐야 씨 그래프 왜 이래 막 이러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K가 2가 됐고 그러면 결국은 요 점하고 요 점을 생각했을 때 여기가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 자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요 점에 대고 즉 코사인으로 말하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2분의 3파이 자리이므로 이게 코사인 x 그림이니까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 요걸로 생각해보면 바꾼다가 돼버려서 사인 알파 생각하시고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이 플러스죠. 양수 쪽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 값인 거지. 사인 알파 값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값이 되고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그러면 뭔가 표시가 가능할 것이고 요 길이만 이제 따져볼까요? 요 길이는 아까 2분의 파이가 된다 했으니까 높이는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러니까 세로 길이로 CD 길이를 여기다 이제 적어보면 CD 길이는 사인 알파 빼기 요 위치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그럼 플러스 2 코사인 알파 요만큼이 이제 CD 길이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써야 되니까 CD 길이를 실제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알파에 해당되는 값을 먼저 찾아보면 이제 끝나게 되겠죠. 알파가 얼마인지. 그럼 이제 알파 값을 찾아볼게요. 자, 알파 값을 찾으려면 요 자리가 코사인 알파이기도 하고 또 알파 콤마 사인 그림에 되어 있으니까 2사인 알파 그림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와 2사인 알파가 똑같으므로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봐. 코사인 알파랑 2사인 알파가 똑같다면 역시 아까처럼 코사인으로 나눠줘서 여기 또 2로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가 2분의 1 아까 했던 그 K분의 1이니까 탄젠트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탄젠트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삼각비 하나만 알면 여기 알파라고 할 때 탄젠트가 2분의 1이 된다면 여기 빗변 길이가 루트 5가 되니까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로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로 당연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따라서 CD 길이는 사인 알파 즉 루트 5분의 1 플러스 2 코사인 알파 루트 5분의 2 곱하기 2니까 4 그러면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 루트 5라는 길이가 생긴 거지. 자 이제 넓이 쓸게요. 마지막 내가 원하는 세로 길이도 알았고 그럼 2분의 1에다가 세로 길이 CD 길이가 루트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아까 했었지? 2분의 파이 그래서 넓이는 4분의 루트 5 파이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13번에 위치하지만 조금 도형을 이해하는 친구들이라면 좌표를 쓰겠다고 맘먹었을 때 이 도형 성질 써서 아까처럼 이런 자리들이 결정이 된다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아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텐데 과연 문제 풀 때 3대1 외분점 이런 내용을 도형으로 과연 따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부분을 공부를 좀 해두시고 이게 이제 그래프 내에서의 도형이 사용되는 특히 길이나 넓이 관련한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아직도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경사진 면에서 몇 대 몇으로 쪼개진 거 봤을 때 이렇게 가로 세로 쪼개서 가로 길이나 이쪽 세로 길이도 다 같은 비율로 쪼개진다는 걸 명심하고 쓰면 그래프 위의 점은 이렇게밖에 못 나타내지만 비율로 써지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서 당장 알 수 있다. 그거만 조금 더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킬러에 해당되는 거 포함 모든 삼각함수 3, 4점은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복습하시기 바래. 오늘 지난번 영상에 있는 부분부터 좀 따로 계속 해나가시고, 지난 시간 꽤 더 어려웠어요. 오늘 더 쉬워요. 빼놨던 그 13번 문제. 왜냐하면 그래프를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계산이 많은 것보다는 그래프 해석이 더 쉬울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근데 이 그래프 해석이 어려운 사람은 이 식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해서 힘든데, 계산 양이 많아지면 그것도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수열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줄게. 이제 수열 딱 한 문제 빼놓고는 오늘 배우는 게, 물론 이제 오늘 끝날지 토요일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어.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한 문제 빼놓고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열 공부를 할 때 미리 좀 내가 좀 선을 잡아놓고 들어갈 테니까 그 부분은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주의할 점이나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기본 방향을 좀 결정을 해줘. 봐봐. 일단 지난번에 삼각함수 3점짜리 아니 수열 3점짜리 문제 풀었지. 거기에서 내가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였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 대한 기본 일반항이나 합구하는 공식이나 그런 것들은 필수로 기억을 해야 된다. 그거 없이는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일단은 3점짜리 안 되면 그거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 기본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체크하세요. 근데 그건 K제곱, K세제곱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했던 게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이만큼을 계산한 게 n번째 항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갑니다. 거기까지는 다 얘기된 거야. 그것도 모르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시그마 기호를 포함한 경우에 대한 얘기를 쓸 텐데, 이 기호가 사실 우리가 배운 기호로 뭐랑 똑같죠? SN과 똑같다는 거 보이니?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까지 AK 이렇게 써있는 놈이 Sn-1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같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빼준 값이 결국은 Sn 빼기 Sn-1에 해당되니까 이거를 빼준 값이 결국은 n번째 항과 같아지는 개념이겠지. 그래서 이 합과 일반항 사이가 관계가 그냥 Sn으로 써있지 않고 시그마 기호로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일반항을 찾아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면 이만큼을 n 대신 n 빼기 1 들어가 있는 놈만큼을 빼준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로 써 있어도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기본적으로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가 예를 들면 니네가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 8번째 항이요라고 바로 떠오릅니까? 오케이. 그러면 A 플러스 5D라고 생각을 했을 때 등차 수열의 경우라면 이게 6번째 항의 개념으로도 인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그마 문제를 다룰 때 자주 출연하는 놈이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를 자주 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합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게 일반항에 해당되는 그 표현이 필요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핵심으로 봤을 때 시그마 기호로도 이게 SN이다, 이게 SN-1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이 얘기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다뤄야 되는 문제들은 수열 4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식 대입해서 답 나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주의할 점이 되는 거냐면, 자꾸 그 힌트를 읽어내는 연습을 조금 요번 오늘 얘기할 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얘기하겠지만, 이 말이 이 말이야, 이건 이걸 나타내, 또는 이걸로부터 이걸 알아낼 수 있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힌트를 가지고 상황 판단을 중간중간 자기가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는 사람은 이어서 그 다음으로 가고,
거기서 다음 상황으로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은 막히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상황 판단을 여러분이 중간중간 해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운 사점이 되는 이유인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몇 문제 다뤄보면 그렇게 절대값을 자꾸 붙여. 짜증나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문제들이라고 대부분. 그러면 니네가 절대값 기호를 만났을 때 싫은 이유가 왜 싫은 거야 도대체? 이 절대값 기호가 왜 불편하니 니네들한테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이걸 보고 왜 불편한 거야? A5라고 써 있으면 안 불편해할 것 같은데 절대값 A5라고 하면 불편하다고.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이걸로 써야 할지, 이걸로 써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근데 해야 돼. 절대값 문제는 저번에 뭐 함수할 때도 얘기했을 거야. 절대값 문제는 이게 양이냐 음이냐의 판단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불명확하다 하면 양일 때와 음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또 해봐야 돼. 그래서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써서 정리. 음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붙이고 쓴 다음에 정리. 그래서 양쪽 경우 중에 상황에 맞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냐 음에 대한 값이냐에 따라서 이 세모라고 들어있는 이 부분이 그냥 세모가 되는 걸로 표시할 건지 마이너스 세모라고 표시하면서 써야 될지를 생각을 해두시는 거죠. 판단이 되면 바로 하나로 쓰시면 되고 판단이 안 되면 둘로 나누어서 써본다. 자, 그런데 팁을 하나 줄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이 문제를 만나면 분명히 어떤 거는 음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붙인 상태로 낸 거다. 그걸 가져가.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데 이런 놈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둘 다 양수인데 절대값 붙여서 절대 문제 낼 이유가 없다고. 이 중에 한 놈이 양이고 이 중에 한 놈이 음이라는 걸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건 음수고 어느 건 양수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음수가 되고 이게 양수가 된다. 이 판단이 중요한 거고. 세 번째, 여기 나온 문제들은 전부 다 시그마 기호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걸 포함하고 있는데 아까 빼놓은 그 킬러 문제 있죠? 노가다. 그거 이외에 나오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이 시그마 기호를 포함하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준킬러야. 아예 이걸 포함하지 않는 문제는 킬러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온 문제를 포함할 때 시그마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수열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등차와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등차 등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역시 풀 수 없어. 그래서 기본 공식부터 정리하시고 오늘 풀 문제들은 4점짜리 유형인데 대부분 시그마 기호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중에 일부 또는 전체가 등차나 등비에 대한 얘기를 내용을 포함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시그마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이냐 음이냐에 대한 판단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써가야 된다. 자, 문제는 실제 이제 다뤄보면 뭐 이 내용들을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라고. 아마 이걸 풀고 나면 지금 요 안에 들어있지 않은 문제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시그마 기호를 포함하고 등차 등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어떤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들. 이 정도가 이제 준킬러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내가 등차 등비 지금 공식정리 또 해야 되니? 안 해도 되죠. 합공식까지 포함해서 시그마 기본 K, K제곱까지 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 문제 먼저 해볼게. 이 얘기가 지금 내가 이제 주절주절 얘기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쉽진 않아요. 계산도 제법 많이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판단이 자꾸 중간에 들어가서 그 판단이 안 되면 늦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말만 듣는 걸로는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거야. 왜? 그 판단 내가 해가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면 그 판단을 듣고 그러네 라고 이해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니까. 근데 본인이 그걸 판단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조금 집중해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제 순서 이건 고려치 않고 쭉 나갈게. 뭐 어떻게 해도 똑같은 거니까. 1번 문제 힌트를 봅시다. 수열 AN이 있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된다. 이렇게 이건 뭐 이해하기 쉽죠? 그럴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것까지의 AK의 값과 시그마 K는 1부터 3n번째 한까지의 합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n 값이 얼마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볼지 여러 가지 해볼게. 일단 이거 보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런 말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건지 보는 거야. 지금 일단 여기 상수로 돼 있는 건 n 값이 얼마든 간에 그거에 따라서 그냥 숫자로 항이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항은 10, 어떤 항은 마이너스 19. 그게 뭐 때문에 결정되느냐? n이 3의 배수 2냐 아니냐야. 그럼 생각해보자. 항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 값인 거죠. 이렇게 나갈 때 얘네들 두 개는 n이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둘째 항은 10인 거야. 이제 셋째 항, 즉 n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때가 마이너스 19죠. 자, 이제 물어볼게. 네 번째 항 얼마야? 10이야. 다섯 번째는 10이야.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19야. 아, 그럼 결국 이 수열 A에는 10, 10, 마이너스 19, 10, 10, 마이너스 19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수열일 거다. 여기까지는 판단이 된 거죠. 맞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얘하고 얘에 대한 얘기를 써보는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는 공식으로 대부분 뭔가를 해결한다는 생각, 물론 공식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일종의 규칙 찾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판단에 대한 문제는 규칙을 찾는 문제야. 이제 규칙은 봤어 어느 정도. 근데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나는 처음에 이거 풀 때 이거 같아지는 거 나올 때까지 노가다로 그냥 처음부터 다 썼다고. 그 정도 노력을 하면 풀어. 물론 해설지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근데 너네들한테 얘기한 건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건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로 정리를 해준 거에 불과하고 니네가 4점짜리 문제 수열을 다룰 때는 조금 잘 모르겠으면 노가다 뛰어서라도 규칙만 보이면 찾아졌으면 써보면 되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공식 뭐 써야 될지 이거를 뭐 판단하고 이 시간보다 노가다가 빠를 때가 있으니까 수열은 노가다 뛰는 걸 너무 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3점짜리까지는 노가다 뛰는 놈이 이상한 거야. 공식 대입하면 되는 걸 왜 안 해? 근데 4점짜리부터는 바로 공식을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노가다 뛰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자, 그럼 내가 한번 노가다를 띄워보고 난 답 나올 때까지 썼으니까 나도 답 나올 때까지 한번 써보고 이거를 생노가다를 띄긴 힘드니까 중간에 한번 규칙을 판단해보는 걸로도 한번 정리해보자. 자, 그럼 내가 한번 노가다 띄는 게 어떻게 뜨는지 해볼게. 이걸 보세요.
n 값에 대해서 n까지하고 3n까지의 합이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n이 1일 때 생각해봐. 이제 순전 노가다 보여줄게요. 같이 한번 써봅시다. n이 1이면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10이죠. 그러니까 얘 밑으로 쓸까? n이 1이면 요게 10인 거야. 그럼 n이 1이면 여기까지 얼마까지 낸 거야? 3이지? 세 번째까지 더한 거라고. 그럼 얼마야? 1이죠. 안 같으네? 1은 아니네?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지. n이 한 300 정도 되면 선생님 이거 풀었는데 끝났는데요 시험 시간? 그래서 중간에 규칙을 이제 생각해 가면서 좀 보고 있는 거긴 해. 근데 여기에 보면 보기가 25부터 29까지야. 조금만 노력하면 다 쓴다고. 여기가 만약에 420 이렇게 쓰면 쓰지 마라. 근데 20 정도면 뭐 쫙 쓰는 게 어렵겠냐? 왜냐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자, 가볼게. n이 2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죠? 20이에요. 여기는 2면 6이니까 여섯 번째 항까지니까 두 묶음이야. 그러면 당연히 2가 되겠죠? 1씩 두 개니까. 규칙성도 보일 거야. n이 3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n이 3이면 세 번째 항까지니까 1이죠? 3 들어가면 9니까 아홉 번째까지 가니까 몇 묶음이야? 세 묶음이니까 얼마야? 오, 안 같아지네. 자, 자를게요. 왜? 어차피 3의 배수 기준이니까 3칸씩 자를 거야. 자, 간다 다시. n이 4는 어떻게 되겠냐? 네 번째 항까지니까 여기야. 여기 1이 있고 3개는 이제 묶어서 1이라고 느낄 수 있죠, 합을. 그러면 11이 되는 거지? 여기는 n이 4면 12번째까지니까 몇 묶음이야? 4묶음이니까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갈 때마다 그냥 일씩 커서 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왜? 어차피 여기에 3배니까 묶음으로 몇 개가 들어간다의 뜻이야. 3n개의 묶음이니까. 그러니까 3n이니까 n개의 묶음이니까. 그죠? 일반항으로도 쓸 수 있지만 여기는 그냥 안 쓰는 거야. 자, n이 5일 때 한번 더 가볼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11이었으니까 여기가 들어가면 21이 되겠지. 그러면 5가 된다고 이제 순수한 식으로 쓸 수 있어요. n이 6이 되면 3의 배수가 다시 되면 6개니까 2가 되겠지 이제. 그럼 여기서 하나 커지는 거지. 6이 되고. 자, 내가 한 묶음만 더 규칙 잘 찾아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로 이거 나올 때까지 썼어. 생노가다. 뛰면 돼. 이거 6개 쓰는데 얼마 안 걸렸어. 그럼 20몇 개 쓰는데도 괜찮아. 그냥 해. 1, 2분이면 돼. 그러면 n이 7일 때 볼게요. 그러면 7개니까 6개까지 묶음이 2가 되고 10이 더해지니까 다시 6개까지가 얼마야? 그러니까 2가 되잖아. 거기에 10이 더 들어갔으니까 12가 되겠지 이제? 여기 7이고 n이 8이면 12에다가 또 10을 더한 거니까 22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고 n이 9면 여기가 세 묶음이니까 3이 되고 여기 9가 되고 선생님 9까지 했는데도 안 같아요.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나는 끝까지 써봤더니 구했고, 자, 구해서 쓰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답 쓰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규칙성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오? 잘라봤더니 여기는 10, 20, 그 다음에 1. 여기는 1, 2, 3, 4, 5, 6, 7, 8, 9니까 이 n 값이랑 똑같은 거 나올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쪽 규칙을 봤더니 10, 20에 1, 11, 21에 하나 더 큰 거. 여기 1, 2, 3이니까 3, 6, 9, 12 가면서 1, 2, 3, 4 커지는 건 다 됐는데 여기가 10, 20 여기는 11, 21 여기는 12, 22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밑으로 갈 때는 계산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이 10부터 12까지 있을 때 위에 값이 여기가 12, 20이면 여기 13, 23 여기가 4 이렇게 되고 여기가 10, 11, 12가 되는구나. 그 규칙을 봤으니까 이제 13, 14, 15가 되는 경우도 여기가 14, 24, 5가 되고 여기는 13, 14, 15가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n이 16, 17, 18의 경우 규칙성을 봤기 때문에 15, 25, 6 이렇게 되고 여기는 16, 17, 18이겠구나. n이 19, 20, 21인 경우 여기가 16, 26, 7이 되고 여기는 19, 20, 21 이렇게 되는구나. 다음 n이 22, 23, 24로 봤을 때
17, 27, 8이 되고 여기가 22, 23, 24 점점 가까워지는 값이 아마 생길 수 있을 거예요. n이 25, 26, 27이라면 18, 28, 9가 되고 여기가 25, 26, 27 거의 다 오지 않았나요? n이 28, 29, 30이라면 그 다음에 19, 29, 10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28, 29, 30 되어서 요 값이 바로 이제 찾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어떤 규칙으로 볼 수 있냐면 요쪽은 1의 자리 숫자가 하나 늘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자리수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노가다를 띄었다는 의미가 아까처럼 일일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규칙성을 봤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적어주는 노가다를 띄면 덜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갖다가 해설지 같은 데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 어차피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쓸걸? n이 3의 배수 2냐 아니냐 할 때 1, 2, 3을 갖다가 3의 배수 개념으로 써볼게. n이 3k 빼기 2일 때가 1, 4, 7 이런 놈들이야. n이 3k 빼기 1일 때 1 집어넣으면 2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n이 1, 4, 7 이렇게 나가는 놈들이고 얘는 2, 5, 8 이렇게 나가는 놈들이고 그 다음에 n이 3k 숫자일 때 규칙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어차피 3k 빼기 1, 4, 7을 보면 10, 11, 12 이렇게 나간다고. 10, 11, 10이 나가니까 첫 번째 항이 10이 나오려면 여기가 1씩 커지니까 뭐 t 플러스 9 이렇게 쓰면 1일 때가 10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11 네 번째 항이라는 게 이게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k가 1인 경우부터서 k가 1인 경우부터 k가 1인 경우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k가 1 들어가면 첫 번째 항은 10 k가 2가 들어가면 네 번째 항은 11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3k-1쪽을 보면 20, 21, 20이 나가니까 시작이 20부터니까 k 플러스 20 나오려면 19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 3k 자리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1, 2, 3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k죠. 이게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것까지의 ak들의 규칙인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그럼 오른쪽은요? 그냥 1, 2, 3, 4, 5, 6, 7, 8, 9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가 3k 마이너스 2인 숫자들이고 여기 3k 빼기 1인 숫자들이고 여기 3k가 되는 숫자들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랑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오케이? 그럼 얘랑 같아지는 걸 따져보라. 그럼 얘랑 똑같아진다면 k 플러스 9가 3k 빼기 2가 되는 상황이니까 2k가 11 되어서 안 되죠? k는 자연수 형태니까. 그럼 얘가 같아지는 경우 생각해봐요. 그럼 얘가 같아진다면 k 더하기 19가 3k 빼기 1과 같으려면 2k가 20대니까 k가 얼마일 때예요? 11대지. 그럼 k가 11대라면 n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n 값이 29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29번째 이렇게 쓰는 게 규칙성을 일반화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열이 완전히 이제 와닿은 애들은 이쪽 규칙 써봤더니 이렇게 되네. 그리고 오른쪽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3n까지 세 개씩 나가는 놈들 이놈들은 그냥 숫자 따라가네. 그럼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다 써봤는데 얘는 k가 0이니까 될 수가 없고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서 안 되고 이거 10밖에 없는데 그럼 10 집어넣고 계산하면 29번째라고 그렇게 구하는 애들은 이제 수열의 틀이 잡힌 애들이야. 아니 뭘 잘한 거죠. 근데 우리 같은 평민들이 어떻게든 맞춰보고 싶다 할 때 욕심이랑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끝까지 쓰면 되는데
끝까지 쓰기엔 너무 애매하니까 몇 개 써보고 오 이렇게 변하네 하고 빨리빨리 써서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요것도 생각을 한번 이 규칙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한번 봐두시든가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열은 그래 니네가 답을 얻고 나면 너무 당연하게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써볼 건지 뭔가 판단해서 기준을 세워서 뭐 문자로 표시해 볼 건지 하는 그 중간 단계를 너네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래는 하려고 그랬었어. 니네가 한번 1, 2분 뭐 써보든지 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써서 한번 나타내봐. 그런 다음에 안 된다면 내가 이제 풀이하면서 이 생각 해봤어? 이거는 이런 뜻인데 한번 생각해봤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야 느껴지는 게 있지. 풀이해주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지. 오케이. 네가 풀어봐. 중간에부터 바뀌었네요. 이게 사실 큰 문제라서 아예 손을 못 대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일단 노가다 뛰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고 이게 만약에 일반화시키는 경우라면 저게 몇 개 써놓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한다면 이 노란 글씨 쪽에 노가다 없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됐어요? 자, 한 문제를 더 해볼게.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 내가 중간에 어떤 문제들은 아까처럼 시간에 1, 2분 한번 줘볼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가다를 뛰든 규칙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문제까지 해볼게.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 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 글씨도 꼼꼼히 읽어. 이게 만약에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등비수열이라면 첫째 항도 자연수고 공비도 자연수야.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힌트들. 등차수열이라면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도 자연수.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 그런 정도 힌트를 읽으면서 모든 항이 자연수. 이때 공차가 같은 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하긴 해요. 수열이 어려운 느낌은 아니야. 자,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시그마 K는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AK 곱하기 BK 일반항을 뭔가 이제 표시를 해달라는 얘기 같아. 이걸 계산하면 8n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활용해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요거 더해봐라. 이거는 내가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시작할게. 왜냐면 그 뒤에 가서 너네들이 한 문제 시켜봤을 때 이건 너네가 말이 없어도 얘를 첫째 항을 A로 생각하고 공차를 D라고 생각했을 때 공차가 똑같다는 말을 보면 얘는 첫째 항이 B라고 생각하고 공차는 D라고 놓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공차가 같다는 얘기가 없으면 얘는 D1이라고 하고 얘는 D2라고 놓고 구분해서 써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공차 같대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필요하면 내가 일반항 형태로 표시할 수 있고 다 되니까 괜찮아. 자, 핵심은 요런 시그마에 대한 식을 만났을 때 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게 기준이 돼야 되느냐를 얘기해 줄게. 자, 이게 사실 봐봐. 이놈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로 갖다가 힌트를 얻어낼 건가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꼭 해둬. 자, 그러면 이거와 연관 지어볼게. 니네 이게 뭐랑 똑같겠니? 첫째 항이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마에 대한 식이 n에 대한 식으로 표시가 돼 있을 때 이 식을 보고 힌트를 얻는 게 두 개를 큰 거를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제일 큰 게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n이 1일 때 생각해보면 S1과 똑같은 거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n 대신 1 대입해서 써보는 거예요. 즉 첫째 항에 대한 정보를. 그럼 n 대신 1 집어넣으면 그냥 이걸 보면 a1 곱하기 b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n 대신 1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되니? 12분의 1이라고 느낄 수 있다. 즉 첫째 항끼리 곱한 거는 12분요. 이런 식으로 힌트를 하나 얻는 거야. 자, 두 번째요. 우리 수학적 기하법이랑 똑같아. 첫째 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돼. 두 번째, 시그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내야 되는 건 일반항에 대한 개념이야. 일반항이라는 건 an 곱하기 bn 분의 1 형태인 거지. 근데 이게 전체로 봤을 때 개념이 뭐라고 그랬냐? sn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sn이 8n 플러스 4분의 n인 거예요. 그러면 1부터 n-1까지 곱한 게 sn-1이 될 것이고, 그럼 n 대신 n 빼기 1 집어넣었으니까 8에 n 빼기 1 플러스 4분의 n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 그러면 이걸 빼봤을 때 sn 빼기 sn-1 일반항에 해당되는 건데, 일반항이라는 건 이 수열에다가 여기에 n 들어갔을 때 끼잖아? 눈 똑바로 안 뜨고 눈 작아요 원래? 아, 그래요? 쌍수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는 무쌍이 예쁜 눈이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자, 그러면 sn 빼기 sn-1이라는 게 일반항이라면 이거의 n번째 항이라는 게 an, bn 분의 1 이런 형태를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계산을 해야지. 이게 8n 빼기 8 더하기 4니까 8n 플러스 4 분의 n 빼기 8n 빼기 4 분의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여기까지만 써주지 말고 그 분수끼리 덧셈 뺄셈 돼 있을 때는 통분 정리를 조금 해. 써볼게. 8n 플러스 4 8n 빼기 4 분의, 그럼 여기다가 이걸 곱하니까 8n 제곱 빼기 4n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빼기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8n 제곱에 플러스 4n 마이너스 8n이니까 마이너스 4n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지워지고 결국은 플러스 4만 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전부 다 4의 배수들이니까 4를 묶어낼게요. 4를 묶어내면 4 묶어내고 4 묶어냈으니까 16이 나올 텐데, 요거랑 하나는 약분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4 하나에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근데 이렇게 쓰면 좀 한쪽에 4가 치우쳐 있으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2씩 집어넣어주면 4n 플러스 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n 마이너스 2 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2 곱하기 2인데 2는 여기다 곱하고 2는 여기다 곱했다 생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an, bn 분의 1이 이거 분의 1이니까 실제로 여기서 an, bn은 4n 플러스 2, 4n 마이너스 2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 일단 봐봐. 이제 문제 다 됐어요. 이거 신수 줄게.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니네들이 읽고 이 정도 생각하는 건 머릿속에 있다고 치고, 여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 즉 SN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항, N 대신 1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찾아. 두 번째, 이게 SN 개념이니까 N 대신 N 빼기 1 집어넣으면 SN 빼기 1 개념이 되니까 그걸로부터 일반항에 대한 개념을 찾아.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게 이놈의 수열이 등차 수열 이란 개념으로 얘기했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N이라는 수열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개념이 된 거고,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은 B 더하기 N 마이너스 1 D 여기까지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걸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요놈 AN, BN 하고 요놈 AN, BN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AN, BN을 이제 계산해서 쓴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요거를 그냥 쓸 때 이대로 곱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 기억하고 있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원래 첫째 항 더하기 n-1d라고 쓸 수 있지만 얘를 잘 보면 dn 플러스 a-d처럼 n에 대한 1차식 구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왜 그렇게 쓰는 거냐면 여기가 n에 대한 1차식 구조에 대한 형태의 표현인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an을 이렇게 생각해서 쓰시고 bn을 요 놈을 dn 플러스 b-d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dn 플러스 b-d.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an, bn을 실제로 계산해서 얘랑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봅시다. 사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 1 집어넣으면 a, b 1 집어넣으면 6, 1 집어넣으면 2니까 10이 나오는 거 맞죠? a 일반은 맞다고. 그러니까 an, bn은 이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dn 플러스 a-d와 dn 플러스 a-d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전개했을 때 d제곱에 n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a-d하고 d의 n 플러스 잠깐만 여기 b-d지 미안하다. 그 다음에 요거 d하고 a-d 요거를 곱한 거에 n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이 플러스 a-d b-d 이렇게 생겨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이게 16n제곱 빼기 4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16n제곱 빼기 4라고. 그러니까 d의 제곱이 뭐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항은 없어. 제로고 그 다음에 a-d랑 b-d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제로야. 이게 제로. 근데 요거 제로인 것도 힌트니까 쓸게요. 요거 두 개 더해주면 d로 묶어서 여기 어떻게 되냐 이게 d로 묶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d의 d 이렇게 되죠. 이게 0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항 a-d랑 b-d 요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제곱이 16 나온 걸로부터 일단 적어볼게. 아까 여기 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공차 d는 양수이어야 해, 음수이어야 해? 양수이어야 하죠. 그럼 d제곱이 16이니까 4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하면 어차피 음수가 나오게 되니까 4가 d값이 되는 게 결정이 되고 d가 4가 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두 번째 게 a 더하기 b 빼기 8에 d4는 0이 되니까 이건 0이 될 수 없는 거. 이게 0인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8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d가 4니까 a-4와 b-4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것만 하면 다 되겠는데? 왜냐면 여기서 지금 알고 싶은 게 요거거든요. 그럼 a도 등차 수열이고 b도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AK 더하기 이제 결론 AK 더하기 BK라고 하는 놈이 어차피 첫째 항 A의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고 여기도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죠. 야, 그러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두 개 더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 하나, 뭐 예를 들어봐. 항상 요건 이제 좀 배워두는 게 좋다.
이렇게 나눈 수열 등차 수열인데 공차 얼마야? 4지. 이것도 공차가 4인 수열이지. 이 두 개의 수열을 각각 더했다고 치면 5에 13에 21에 29에 어떤 현상이 돼요? 공차가 얼마가 되니? 8인 수열이 되지. 맞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8이고 공차도 8인 수열인 거라고 얘가. 첫째 항도 8이고 공차도 8인 등차 수열인 거라고. 그러면 그런 수열을 몇 개 더하면 되는 거야? 5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항수는 5개, 첫째 항 2배, 항수 빼기 1, 공차 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여기는 그거 할 거고. 자, 그래서 여기가 32, 16, 48, 5하고 24 이렇게 되나요? 120. 자, 결국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감을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답이다. 이게 어차피 자연수들이란 특징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건 좀 어렵게 푼 거야. 문제가 어렵다면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쉽게 하려면 여기서 바로 가는 사람이 있어. 아 선생님, AN하고 BN하고 곱했는데 이게 AN 되고 이게 BN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BN이고 이게 AN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AN 더하기 BN은 이거 더하기 이거 반대 베이스도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뭐가 돼? 8N 되지.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8N 8K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8 곱하기 2분의 5 6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20이에요 라고 그냥 이거 과정 하나도 없이 답 써요. 자연수란 힌트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두 개 곱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얘가 얘고 얘가 아닌 상황에서 곱하기만 이만큼이 된다고 표현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자연수니까 가능하지만. 그래서 자연수란 힌트를 진짜 써먹고 싶었던 사람은 여기서 그냥 더 이상 이걸 공차하고 이런 걸 구하지 않고도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니까 얘가 AN 얘가 BN이라고 생각하지 뭐. 근데 어차피 교환법칙 성립해도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AN 더하기 BN을 8N이에요 생각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바로 계산하면 답이 됩니다. 둘 다 괜찮죠? 자, 오케이. 중요한 거 얘기했어. 이렇게 시그마 꼴로 주어진 거에 대한 n에 대한 다항식 형태로 뭔가 식이 n에 대한 식으로 써 있을 때는 반드시 첫째 항에 대한 정보와 n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놓고 시작을 해라. 됐니? 오케이.